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력이 약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증상이 발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상 정도가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습관 교정을 먼저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런 생활 습관들은 여러분들의 발기가 약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개선하는 일종의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통해서 가벼운 정도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복도 가능하고요. 좀 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의학적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생활 교정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결과를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런 노력들을 한 4주 이상, 한 1개월 정도쯤 노력을 해보시길 권고를 드리고요. 한 달 정도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나빠진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 또 의학적 전문의들을 찾으셔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식사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수면에 대한 문제고, 네 번째는 이제 음주와 흡연에 관련된 문제, 5번째는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약물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의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욕입니다. 발기력이 약해졌다. 이 얘기는 우리 인체가 더 이상 사정을 하지 마세요. 사정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정을 통해서 성신경이 필요해지거나 쇠약해지는 이런 환경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활동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발기부전이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성신경활동이 또 신경물질들의 회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준의 기능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금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2에서 한 4주 정도, 보통 나이가 젊고 건강하신 10대나 20대 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한 2주 정도만 돼도 상당 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40대, 50대, 한 60대 이 정도가 이제 넘어가시는 고령으로 될수록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죠. 한 4주 정도 금욕을 해보시면 스스로 회복이 가능한 분들은 이 정도 시간 안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회복과 개선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금욕은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이 혈관 내에 또는 혈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환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여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식사 원칙에 대해서 컨텐츠를 따로 한번 올린 게 있죠. 그걸 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요약을 좀 드리면, 원래 발기라는 게 결국은 뇌의 신호를 기초로 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혈관이 확장할 수 있도록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되고, 또 뇌가 이게 신호를 잘 줄 수 있도록 뇌에 충분한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2가지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식사가 어떤 식사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혈액을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 탄수화물하고 당질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뇌에서 여러 가지 쓰여진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의 활성을 돕기 위해서 뇌가 필요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양질의 지방하고 단백질의 공급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탄수화물하고 당질은 얼마만큼을 제한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사의 3분의 1 이하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배가 나오시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정 기간. 자세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그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드시는 거에 3분의 1 이하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쯤 드셔야 혈액이 비로소 혈당도 높아지지 않고 중성지방도 많이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맑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이런 부분들의 음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계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계란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통상 이제 자신의 몸무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계란만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6개에서 8개 이상 섭취가 이루어져야만 몸에 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음식물들의 섭취를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 수면은 인간의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수면이 너무 적게 주무실 때도 수명이 감소하고, 또 너무 많이 주무실 때도 수명이 감소하는데, 결국은 수명에 영향을 준다는 건 뇌 신경이 많이 피로해지고 쇠약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기력의 조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량은 적절해야 되는데, 통상 6시간에서 8시간의 지속 수면을 권장을 드립니다. 병원에 이게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너무 적은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4시간, 5시간, 또 어떤 분들 3시간 반, 이렇게 이제 너무 적은 양의 수면을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수면을 주무시는데 중간에 끊겨요. 중간에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이제 수면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분들은 뭐 6시간 넘게 7시간, 8시간을 자도 각성했다가 다시 이제 재수면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에 시간 소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면이 잘 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지속 수면이 꼭 필요하고, 수면량이 너무 적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수면 그 조건을 좀 바꾸셔가지고 요 시간 정도는 좀 수면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량이 너무 많다고 도 좋은 건 아니에요. 9시간 넘게 너무 많이 주무시는 그것도 건강치 못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음주하고 흡연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금주하고 금연을 해야 됩니다. 술에 있는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을 분해시키기도 하고요. 혈관에 상처를 내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음주를 많이 하시는 거 피하셔야 되고, 또 흡연도 마찬가지죠.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 혈관벽을 만성적으로 손상도 시키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혈관 수축제 역할을 합니다. 발기라는 게 결국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죠. 근데 그 니코틴이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주와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젊은 분들은 열심히 이걸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참에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좀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이가 60이 좀 넘어가신 선생님들은 고민스러워 하세요. 과연 이 술과 담배가 주는 이점들을 버리고 내가 여기를 좀 치료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로 다 하시면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 술과 여기 그 담배를 제한하겠다,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 되냐고 말씀을 좀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의학적인 부분은 하루에 25g 정도에서 30g 정도의 알코올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드립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소주로 치면 약 석 잔, 그 다음에 그 맥주는 작은 캔 하나 정도, 뭐 그 정도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쯤이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양을 넘어가거나 또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드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제한을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권고를 많이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약물입니다. 이 약물도 생각보다 영향이 좀 많은데요. 젊은 층에서는 노출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 약, 그 다음에 신경 안정제. 아까 그 수면을 못 취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 물어보시면 이제 수면을 좀 잘 취할 목적으로 이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우울증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먹는 시점하고
내 발기가 약해지는 시점이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약물들하고 인과성이 제법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울감이나 신경 안정 문제는 약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잘 교정하는 노력을 가지고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도 취할 수 있고요. 또 수면도 좀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도움을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약에 말고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이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로 같이 노력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약물들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물들을 드신 시점하고 또 자신의 발기가 약해지는 시점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발기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 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은 뇌신경의 원료도 되고 남성 호르몬의 원료 물질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결정하는 것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또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서 혈액이 걸쭉하거나 끈적거리면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다 높다 하더라도 요 중성지방이라든가 또는 혈당이 높지 않고 또 이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주는 HDL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 다소 높은 콜레스테롤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또 우리 뇌 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살피셔서 콜레스테롤 약을 쓰지 않아야 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걸 이제 제한하는 것이 크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도움을 좀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말초 쪽에 흐르는 모세혈관의 혈액 이동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혈관 정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말초 쪽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에 저항이 생겨서 잘 안 흐르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중심혈압을 높이게 되는 현상이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말초에 흐르는 이 혈액이 잘만 흘러가면 중심혈압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초 혈관 흐름을 잘 원활하게 유지하게끔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혈액을 압박하고 있는 뱃살 같은 게 있으면 뱃살을 줄여내고, 그러면 혈압이 상당히 줍니다. 반면에 이제 이 혈압약은 이런 원인을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말초에 흐르는 순환 혈액량을 줄여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당장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데 관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말초 순환 혈액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기라고 하는 것은 말초 쪽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게끔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전에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순환 혈액량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고혈압약 자체는 발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발기가 약해졌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고, 또 내가 혈압이 너무 높은 게 아니에요. 딱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선생님의 권고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고혈압약을 끊어보시고 여러 가지 그 생활교정 노력만 가지고도 혈압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식사, 이 조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걸쭉하거나 끈적거리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10에서 15 이상으로 상당히 줄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이 아닌 진짜 고혈압을 낮추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보시면 혈압약 없이도 혈압도 조정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기력도 좀 더 충실해지는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을 교정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시면
그런 이런 노력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더 꾸준히만 가져가시면 의학적 노력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의 발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 뭐 한 달, 두 달 일정한 시간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이제 회복이라든가 개선이 한계를 갖는다 그러면 그때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기라고 하는 건 되게 다 구체적이고 상당히 인과성이 분명한 원인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불안해하거나 막연하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아울러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기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생활 교정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